지금 중년 이상 세대라면 어릴 적 연막 소독차, 바로 이거죠. 뒤를 따라서 신나게 달려보지 않은 분 드물 겁니다. 소독차 꽁무니에서 석유 냄새와 함께 뿜어나오는 하얀 연막을 입을 크게 벌리고 들이마시곤 했죠. 하지만 이건 효과가 거의 없을 뿐더러 살충제 성분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1990년대 들어서 밝혀졌고, 그러고도 연막 소독은 계속됐습니다. 관청들이 질병을 퇴치하느라 뭔가 우리도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수단으로 이만한 게 없었던 것이죠. 연막 소독은 4년 전 메르스 사태 때도 등장했고, 결국 질병당국이 전국에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2008년이었죠.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영암대불공단에서 전봇대 2개를 뽑아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선체를 운반할 때 걸리고 나던 전봇대를 대통령 당선인이 탁상 행정의 표본으로 지적하자 이벤트처럼 요란하게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둔 채 전봇대만 뽑아서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는 뒷말이 따랐습니다. 지난주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 해변에서 쓰레기 6톤을 치우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는 진도군이 태풍에 떠밀려 온 것을 치워놓았다가 행사를 위해 다시 뿌려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사과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사단장 시찰을 앞두고 내무반 바닥에 치약까지 뿌려가며 며칠씩 벌이던 청소소동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당장 정부가 172억 원을 들여서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개별 기록관을 세우려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중단한 것이 불과 보름 전입니다. 스스로도 머쓱했던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이며 결국 백지화했습니다. 빈 강의실 전등꺼기 같은 허드렛 일을 맞춤형 일자리라고 부르는 것은 또 어떤가요?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남의 나라에는 원전 기술을 팔겠다고 하고, 한국은행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만드는데 경제지표는 다 좋아졌다고 하고, 검사 중에 검사라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악의 정치검사로 몰아붙이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서는 하늘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나 당당한 세상입니다. 하늘 대신 자기 눈만 가리는 것이지만 어쨌든 내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그게 곧 정의고 진실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9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였습니다.